어머니, 저희 이번 어버이날부터는 각자 부모님만 뵙기로 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니? 우리 가족끼리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어머니. 양쪽 부모님 다 챙기려니 비용도 2배고 시간도 2배예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느라 죽겠어요. 엄마, 아내 말이 맞아. 나도 요즘 회사 일로 바빠 죽겠어. 매번 선물이랑 용돈 준비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얘야, 내가 언제 비싼 선물 사달라고 했니? 용돈 많이 달라고 했어? 그런 게 아니에요. 꽃 한 다발 사는 것도 요즘 물가에 아깝잖아. 차라리 그 돈으로 애들 간식이나 사주는 게 낫지. 그래. 너흰 아직도 엄마를 모르는구나. 내가 꽃 한 다발을 사달라고 했니? 그냥 카네이션 한 송이인데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랬구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 이희정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아팠던 사연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희 가족은 그동안 참 화목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가족이 있어서 행복했죠. 특히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꼭 다 함께 모여서 밥을 먹었어요. 저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거든요. 딸은 어릴 때부터 저랑 특히 가까웠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쇼핑 가자. 봄옷도 좀 사고. 그래. 오랜만에 너랑 데이트하면 좋겠다.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자주 연락하고 만났죠. 사위도 참 좋은 사람이라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줬고요. 아들도 나름대로 효자였어요. 군대 갔다 와서는 듬직해지더니 좋은 직장 잡고 결혼까지 잘했죠. 처음에는 며느리도 예의 바르고 착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희 결혼식 때 고생 많으셨죠? 이거 작은 선물인데 받아주세요. 아이고, 이런 걸 왜 사왔어? 그래도 고맙네. 그땐 정말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어요. 손주까지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하면서 행복해했죠. 그런데 막내 아들이 결혼하고 1년쯤 지나니까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명절 때도 며느리가 먼저 친정에 가겠다고 하더니 점점 우리 집 모임에는 얼굴을 비추지 않더라고요. 아들아, 설날인데 며느리는 안 오니? 아, 친정에 먼저 들렀다가 저녁에 올 거래. 나는 지금 엄마네 갈 거야.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고 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양쪽 집안을 공평하게 대하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어버이날이었어요. 늘 그랬듯이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 저녁을 먹기로 했죠. 여보, 오늘 애들 몇 시에 온대? 딸은 6시까지 온다고 했고 아들은 아직 연락이 없네.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전화를 걸자 아들이 받았어요. 아들, 오늘 몇 시에 올 거니? 식당 예약해야 하는데. 아, 엄마. 그게 아내가 오늘 못 갈 것 같대. 몸이 안 좋다고. 그래, 많이 아프니? 병원은 갔어?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컨디션이 좀 안 좋대.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한테서 온 문자 메시지를 보고는 기분이 묘해졌죠. 어머니,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몸이 안 좋아서 못 가네요. 이모티콘까지 넣은 걸 보니 그렇게 아픈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아들이라도 오니 다행이다 싶었죠. 식당에서 딸과 사위, 아들과 저희 부부가 모였어요. 빈자리가 유독 눈에 띄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모인 자리니까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노력했죠. 아들아, 요즘 회사는 어때? 많이 바쁘니? 네.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건강은 챙겨야지. 밥은 제때 먹고 다니니? 네, 먹고 있어요. 대화가 어딘가 어색했어요. 평소엔 말도 많고 웃음도 많던 아들이 오늘따라 왠지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야, 올케는 진짜 괜찮아? 너 여기 있어도 돼. 내가 문자 해볼까? 딸이 물었을 때 아들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걸 봤어요. 아니야. 그냥 놔둬.
쉬고 싶다고 했어. 엄마, 아빠, 할 얘기가 있는데. 식사가 끝날 무렵 아들이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뭔데? 무슨 일 있니? 아들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치 준비해온 말을 하듯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아내가 오늘 아픈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모임이 부담스럽다고 했어요. 뭐? 부담스럽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제가 놀라서 되물었죠. 딸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고요. 아내가 그러는데 매번 양쪽 부모님 다 챙기려니까 너무 힘들대. 선물도 준비해야 하고 용돈도 드려야 하고. 야, 너 지금 뭐라는 거야? 부모님이랑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워? 딸이 화를 냈지만 아들은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말했어요. 누나는 시댁이 지방이니까 모르겠지만 우린 양쪽 다 서울이잖아. 어버이날, 생신, 명절 챙길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어쩌자는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앞으로는 각자 부모님만 챙기기로 했어. 아내는 친정만 가고 저는 여기만 오고. 뭐? 너희가 벌써 그런 결정을 했다고? 응. 그리고 어버이날 같은 날에 꼭 만나서 식사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때 남편이 화를 냈어요. 야, 너 지금 뭐라는 거야? 가족끼리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싫으냐? 아빠,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이런 모임 때마다 뭔가 챙겨야 할 것 같은 부담이 있잖아요. 부담. 내가 너한테 뭘 바랬니? 용돈 달라고 한 적 있어? 비싼 선물 사달라고 했냐?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말 억울하고 서러웠거든요. 엄마,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셔도 이런 날엔 당연히 뭔가 드려야 하잖아요. 당연히. 야, 말은 똑바로 해라. 우리가 너희한테 뭐 사오라고 했니? 그리고 너희가 부담 느낀다고 말한 적은 있어?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말하지 않아도 빈손으로 방문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거 부담돼서 부모를 안 만나겠다고?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딸이 끼어들었어요. 야, 너 진짜 왜 그래? 엄마 아빠가 뭘 그렇게 바랬어? 너희들끼리 왜 오바야? 누나는 몰라. 누나는 시댁이 지방이니까 1년에 몇 번 안 가잖아. 우린 매주 주말마다 어디 가야 할지 고민해야 돼. 야, 진짜 어이없다. 누가 매주 주말마다 오라고 했어? 그리고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냐? 부모님 얼굴 보는 게? 솔직히 우린 스트레스 받아. 그 한마디에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우리가 스트레스였구나. 미안하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랬나 보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 더 듣고 싶지 않다. 앞으로는 안 와도 돼. 전화도 하지 마. 엄마, 너희 며느리 말이 맞아. 부담스러우면 안 만나는 게 맞지. 우리도 이제 너희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 그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너무 서운해하지 마. 아니야. 오히려 속이 시원해. 이제야 진심을 들었으니까. 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너무 상처받지 마. 얘가 이상한 거야. 내가 나중에 따로 얘기할게. 아니야. 네 동생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그날 저녁은 그렇게 쓸쓸하게 끝났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과 한참을 울었죠.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자식들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란 건가? 당신이 뭘 잘못했어? 그놈이 철이 없는 거지. 하지만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며칠 후 아들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들르게 되었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보고 그냥 들어갔죠. 그런데 거실에서 아들 부부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자기야, 이번 주말에 우리 부모님 집에 가자. 아빠 환갑이잖아. 아, 맞다. 선물은 뭐로 할까? 지난번에 백화점에서 본 지갑 괜찮던데. 그거 좋겠다. 30만 원짜리 말하는 거지? 케이크도 주문해야겠네. 제 귀를 의심했어요. 며칠 전까지 부모 챙기는 게 부담스럽다던 며느리가 친정아버지 환갑 선물로 30만 원짜리 지갑을 산다고요. 근데 자기 어머니한테는 언제 연락할 거야? 지난번 어버이날 이후로 전화도 안 했잖아. 몰라. 알아서 이해하시겠지. 솔직히 편해. 매번 뭐 사갖고 가야 하나 고민도 안 해도 되고. 맞아. 우리 엄마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
시댁은 명절 때만 가도 된다고 굳이 자주 갈 필요 없대. 장모님이 정말 이해심이 많으시네. 그때 제가 들어갔어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방금 왔어. 문이 열려 있길래 다 들었다. 어머니, 그게 됐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친정 부모는 30만 원짜리 선물도 아깝지 않으면서 시댁은 꽃 한 송이도 아깝다는 거지? 아들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엄마, 오해야. 그런 뜻이 아니라. 오해. 내가 뭘 오해했는데? 방금 너희들이 한 말 다 들었어?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머리를 숙였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돌아섰어요. 사과는 무슨? 이제 일 없다. 앞으로는 정말 각자 부모만 챙겨라. 나도 더 이상 너희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 그날 이후로 정말 연락을 끊었어요. 아들이 몇 번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죠. 추석이 다가왔을 때 아들한테서 전화가 또 왔어요. 이번엔 전화가 오자마자 받아 제가 말했어요. 안 와도 된다. 추석 선물도 보내지 마. 명절 챙기는 것도 부담스럽다며. 됐다. 엄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니야. 네 말이 맞아. 부담스러우면 안 하는 게 맞지. 우리도 이제 너한테 아무것도 기대 안 할게. 엄마, 됐어. 끊을게. 딸이 동생을 설득해보겠다고 했지만 저는 말렸어요. 아니야. 이참에 확실히 정리하는 게 좋겠어. 서로 부담 없이 살자. 그 후로 아들 부부는 정말 명절에도 오지 않았어요. 생일도 그냥 지나갔고 어버이날은 당연히 없는 날이 되었죠. 남편은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나중에는 저처럼 체념했어요. 자식이 그런 마음이라면 어쩔 수 없지.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살자. 그런데 정말 속상한 일이 또 생겼어요. 몇 달 후 남편이 갑자기 허리를 다쳤어요. 계단에서 미끄러져 꽤 심하게 다친 거였죠. 어떻게? 당신 혼자 못 걸어? 119 불러야 하나? 딸한테 연락했더니 바로 달려왔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어디가 그렇게 아파요? 허리가 움직이기가 힘들어. 사위도 퇴근하자마자 왔어요. 아버님, 제가 병원 모시고 갈게요. 제 차가 더 편하실 거예요. 고맙다. 자네들 때문에 살겠네. 딸은 일주일 내내 매일 들러서 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도와줬어요. 사위는 주말마다 와서 병원 검사도 같이 가주고요. 그런데 아들은 전화 한 통뿐이었어요. 엄마, 아빠 많이 아프대. 괜찮으세요? 그래. 네 아빠 허리 다쳤어. 거동이 불편해서 누워 있어. 아, 병원은 가보셨어요? 응. 네 매형이 데려다 줬어. 그래요? 다행이네요. 저는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주말에라도 들를게요. 하지만 주말은 물론이고 한 달이 지나도 아들은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문자 한 통 없었고요. 여보, 그놈 아직도 소식 없어. 나도요. 우리가 안 부르니까 편한가 봐요. 그래도 아빠가 아픈데. 에휴. 그러던 어느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뭔데? 이번 주말에 급한 일이 생겨서 애를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기가 막혔어요. 제가 웃으면서 말했죠. 우리 각자 사는 거 아니었니? 이제 와서 애는 맡아달라고? 엄마, 정말 급해서 그래요. 이번만요. 아니, 우리도 이제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듯이 너도 우리한테 바라지 마. 엄마, 진짜 급하다니까요. 네 아빠가 다쳐서 한 달째 누워 있는데 한 번도 안 온 네가 무슨 염치로 부탁을 하니? 그건 제가 바빠서. 바빴어? 네 누나는 매일 와서 간호하는데 사위는 주말마다 병원 데려가 주는데 부모한테는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서 필요할 때만 찾는 거니? 우리가 호구로 보여?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됐어.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 서로 불편하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이게 정말 내 아들이 맞나 싶어서요. 남편도 이제는 아들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딸과 사위에게 더 고마워하게 되었죠. 그런데 몇 달 후 새로운 일이 또 생겼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편한테 시골 땅이 유산으로 남겨졌어요. 도로가 나면서 땅값이 올라 팔기로 했죠. 여보, 이번에 땅 팔면 꽤 큰 돈이 될 것 같아. 그래요? 얼마나 될까요?
부동산에서 3억은 넘을 거래. 개발 계획 때문에 값이 많이 올랐대.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계약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아들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것도 오랜만에 두 사람이 함께요. 어머님,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인사했어요. 과일까지 사 들고 왔더군요. 왜 왔어? 아니, 그동안 저희가 잘못했어요. 사과하러 왔어요. 아들이 머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래. 어쩐 일이야? 갑자기 왜 생각이 바뀌었어? 그냥 부모님 생각이 나서요. 저희가 너무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앞으로는 잘 모시겠다고 약속할게요. 뭔가 수상했지만 일단 들어오라고 했어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 결국 본색이 드러났죠. 엄마, 실은 저희가 집을 옮기려고 하는데요. 그래. 어디로? 강남 쪽으로요. 애 교육 때문에 학군 좋은 데로 가려고요. 근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도와준다고?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아니, 그게 할아버지 땅 판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서 왔구나. 돈 냄새를 맡고 온 거였어요. 누가 그런 소리 했어? 큰아버지가 얘기해 주셨어요. 3억 넘게 나온대요. 근데 니네가 그걸 왜 신경 쓰니? 저희도 힘들어서요. 1억만 빌려주시면. 빌려주면 갚을 거야? 그럼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버이날에 같이 밥 먹는 것도 부담스럽다던 네가 1억은 부담 안 돼? 엄마, 며느리가 변명했어요. 어머니, 그때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그럼 너희 마음도 알았으니까 그만 이제 집에 가줄 거야? 왜 가만히 있어? 그냥은 못 가겠어. 아들이 발끈했어요. 엄마,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너희가 그런 사람이야. 왜? 내 말이 틀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돈 좀 달라고. 너무해요. 뭐가 너무해? 네가 한 말 기억 안 나? 부모 자식도 서로 바라지 말자고 했잖아. 그건 나가. 그리고 우리 돈은 신경 꺼. 너희한테 한 푼도 없으니까. 엄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싫어. 네가 말했잖아. 부담스러우면 안 만나는 게 맞다고. 이제 정말 안 만날 거야. 그해 어버이날이 다가왔어요. 아침 일찍 딸한테서 전화가 왔죠. 엄마, 어버이날이네. 저녁에 만난 거 먹으러 가자. 아니야. 올해부터는 어버이날 안 챙기기로 했어. 엄마 왜? 네 동생 때문에 어버이날이 싫어졌어. 그냥 평범한 날로 보내고 싶어. 엄마, 걔 때문에 나까지 멀리하지 마. 너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날이 부담스러워졌어. 딸은 서운해했지만 제 마음을 이해해줬어요. 알겠어. 그럼 그냥 평소처럼 놀러 갈게. 그래. 그게 더 좋겠다. 그런데 점심때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꽃바구니를 든 배달원이 서 있었죠. 이희정 씨 댁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이게 뭐죠? 어버이날 선물이요. 여기 서명해 주세요. 카드를 열어보니 아들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엄마, 어버이날입니다. 그동안 죄송했어요. 사랑합니다. 제가 배달원에게 말했어요. 죄송한데 이거 다시 가져가 주세요. 네. 왜요? 받고 싶지 않아요. 보낸 사람한테 돌려주세요. 아니, 그래도 제가 배달비 드릴게요. 그냥 가져가 주세요. 남편이 물었어요. 누가 보냈어? 아들이요. 이제 와서 꽃이나 보내면 뭐해요? 그래도 마음은 있나 보네. 마음이 있으면 뭐해요? 진심이 아닌데. 오후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꽃 받으셨어요? 돌려보냈어. 왜요? 어버이날이잖아요. 너 스스로 말했잖아. 꽃 사는 돈도 아깝다고. 이제 와서 왜 그래? 엄마, 제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는 무슨 돈 못 받아서 아쉬운 거지. 엄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난 그렇게 생각해. 앞으로 연락하지 마. 저녁이 되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둘이라도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그래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뭐가 특별해? 우리가 자유로워진 날이잖아요. 이제 자식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와인도 마시고 스테이크도 먹었어요. 돈 아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제 자식한테 줄 일도 없는데. 여보, 다음 달에 유럽 여행 가요. 유럽 비싸잖아. 뭐 어때요? 우리 돈 우려 쓰는데 지금 아니면 언제 가보겠어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가자. 식사를 마치고 영화관에 갔어요. 오랜만에 남편과 단둘이 데이트하니 신혼때로 돌아간 것 같았죠. 여보, 우리 앞으로 이렇게 살아요. 자식 생각하지 말고. 그래, 딸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없고 아들은 없다고 생각하지 뭐. 속상하지 않아요? 처음엔 속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편해.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할 일도 없고. 1년이 훌쩍 지났어요. 우리 부부는 정말로 유럽 여행도 다녀오고 제주도도 가고 강원도 펜션에서 한 달 살기도 했죠. 자식 눈치 안 보니 정말 자유로웠어요. 어느 날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아들 부부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저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엄마, 잠깐만요. 아들이 제 팔을 잡았어요. 왜? 할 말 있어?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걱정하지 마. 자세히 보니 아들 부부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혹시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많이 뵙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둘째 가졌어요. 그래. 축하해.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데 뭐? 사실 요즘 좀 힘들어요. 집값도 오르고 애들 키우려니. 아, 또 돈 얘기구나.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서 또 돈 빌려달라고?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어서. 됐어. 나도 바빠서 가봐야 해. 그때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된 짓을 했어요. 이제 와서 왜? 요즘 애 키우면서 부모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그래. 이제야 아는구나. 엄마,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딸이 그날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엄마, 오늘 동생 만났다면서? 응. 시장에서 우연히 만났어. 걔가 많이 후회한대. 진짜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던데. 글쎄, 난 잘 모르겠어. 엄마,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너까지 왜 그래? 아무리 그래도 형제잖아. 나중에 엄마 아빠 안 계시면 우리끼리라도 의지해야 하는데. 딸 말도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쉽게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죠. 남편은 제 고민을 알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해. 난 당신 결정 따를게. 난 아직도 화가 나요. 그때 그 말들이 잊혀지지 않아서. 그래도 자식인데 한 번은 용서해줘도 되지 않을까?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잖아.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과연 아들을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끝까지 마음을 닫아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어제 만나서 반가웠어요. 그리고 정말 죄송했어요. 언젠가는 용서해 주실 거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문자를 읽고 있는데 또 다른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엄마, 이제 돈 이야기는 절대 안 할게요. 그냥 가끔이라도 얼굴만 봐주세요. 손주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이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그러고 보니 손주 얼굴도 제대로 못 본 지 오래됐네요. 남편이 물었어요. 누구한테 문자 왔어? 아들이요.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래. 우리도 손주들 보고 싶지 않아. 여보, 이제 그만 풀어. 우리 나이에 언제까지 자식이랑 등지고 살 거야? 일주일 후 제가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응, 나야. 엄마,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주말에 손주들이나 데리고 와. 얼굴이나 보자. 정말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아들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어요. 주말에 아들 가족이 왔어요. 큰 손주는 많이 컸더군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우리 강아지 많이 컸네.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됐어. 지난 일은 잊자.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잘할게요. 일어나. 이제 와서 무릎까지 꿇니?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다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예전처럼 화목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걸 느꼈죠. 엄마, 이제 어버이날에도 다시 모일 수 있을까요? 글쎄, 난 이제 어버이날 같은 거 안 챙겨도 돼. 아니에요. 저희가 진심으로 챙기고 싶어요. 그냥 평소에 자주 연락하고 얼굴이나 보자. 그게 더 좋아. 그 후로 아들은 정말 달라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가족과 함께 왔죠. 돈 이야기는 입에도 올리지 않았고요. 1년이 지난 어버이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올해는 어버이날 같이 보내면 안 될까요? 그래. 올해는 같이 보내자. 정말요? 엄마, 감사해요. 그날 온 가족이 모였어요. 딸과 사위,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까지. 오랜만에 정말 행복한 어버이날이었죠. 식사하면서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그때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할게요. 약속해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야 우리 가족 같네. 앞으로도 이렇게 지내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용서하길 잘했지? 그러게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여러분,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거래가 아니라는 걸요.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사이여야 한다는 걸요. 물론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하지만 용서하고 나니 제 마음도 자유로워졌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부디 여러분은 저희 같은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은 소중하니까요.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가세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